그래서 나는 주식의 천재구나 싶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상한가를 가가지고 야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있나.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주식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라고. 야 이건 돈 버는 게 장난이다, 야 장난. 여기는 아파트 경지하 스팟 길건우입니다. 23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소중한 분 모시고 왔고요. 24년 기준으로 첫 게스트십니다. 저도 이제 주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평소에 만나 뵙고 싶고 궁금했던 분을 또 저희 제작진이 초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7년 전에 종잣돈 1,000만 원으로 시작하셔서 지금은 이제 명실상부. 아니 그때는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100만 원이에요? 그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종잣돈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대한민국 슈퍼개미라는 칭호를 얻으신 베스트 인컴 남석관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1,000만 원이 아니었네요. 그거 1,000만 원은 네. 전업 투자할 때. 그게 전업 투자는 지금 23년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으로 주식에 입문하신 건 37년, 그렇지. 전업으로 하신 건 이게 이제 24년 차가 되는 거지. 이제 23년이 지났죠. 제가 지금 13년 됐거든요. 근데 정말 터무니없이 저는 부족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주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인이 이렇게 해서 정말 슈퍼개미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주식을 딱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그 계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 당시는 이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근데 신문을 어렸을 때부터 보다 보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이렇게 화살표로 또는 이제 세모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또 공교롭게 주식 붐이 있을 때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때는 이제 코스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 한국 종합지가 지수라 그랬는데 그 시장만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가 시기적으로 1980년대니까 80년대 중반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하던 시기예요.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을 하니까 이제 주가들도 같이 올라갈 때여서 그렇죠. 그래서 붐이 일어났던.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아는 사람들은 그 이 트로이카라 그래가지고 무역주.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는 무역주하고 이제 금융주 그리고 건설 붐이 많이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 그래서 그게 세 개가 트로이카라 그래서 또 1988년 우리나라가 뭐 했어요? 올림픽 했죠? 올림픽 했죠. 그거 다 아시잖아. 올림픽을 앞두고서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건설 기계. 그렇지.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직장 생활 첫 해거든요. 첫 해. 그러다 보니까 그 30만 원씩 모아 가지고 그 이제 1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이거 해봐야 되겠다. 잘 찍으면 이거 찍기만 잘하면 대박이겠다. 그때는 그 상한선 6%였어요. 6%. 그러니까는 잘만 찍으면 뭐 연거푸 상을 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르는 걸 잘하는 그게 찍기를 촉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찍기를 잘 찍어서 그때 찍어서 처음 산 종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100만 원 해봤자 몇 주를 사겠어요. 그 당시 근데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보통 그 3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월급이. 그러니까는 만약에 지금 300, 400 받는다고 하면 초봉을 지금 그 당시 지금 가치로 따지면 10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30만 원, 40만 원 정도. 100만 원어 치니까는 첫 거래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하는데 7,400원짜리를 140주인가 샀어요. 140주인가. 첫 종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그럼요, 알죠. 뭐예요? 그게 이제 협진양행이라고. 협진양행. 그래서 우산 만드는데 우산. 도매 소매하는 데들이 수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 우산 양산 같은 것도 수출하고 별거를 다 수출했지. 우리나라가 그때는 주축이 그 봉제 있잖아요. 봉제품, 가발 뭐 이런 것들 수출을 많이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협춘양행을 샀는데 허구한 날 상한가를 치는 거지 뭐. 갑자기? 아니 이제 그거를 산 것도 제일 싼 거예요. 그 중에서 그 당시에는 액면가가 대부분 5천 원이었는데 네. 그게 그 중에서 제일 싼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싼 거를 산 거지 뭐 분석하고 자시고 분석이 아니라 분석은 뭔 분석을 해. 그냥 이 100만 원으로 많이 살 수 있는 것 그렇죠, 중에서 그렇지. 앞으로 돈 싼 많이 벌게 거. 뭐냐? 그렇죠. 이제 단순하게 유행 따라서 가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게 유명한 아마 그 우산 양산 업체. 그래서 제일 유명한 업체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거를 19,600원 정도에 팔았던 것 같아요. 7,400원에 사가지고. 19,600원이니까 거의 한 2.5배. 두 배는 넘게 올라간 거지. 250% 정도 수익이 나신 거네요. 그러고서 팔았는데 그 다음에도 아마 내가 기억하기를 계속해서 이제 첫 거래한 거니까는 이렇게 보니까는 그 다음에도 더 올라갔죠. 그게 한 2만 3 팔고 나서도 한 2만 3천 원까지 올라간 것 같아. 그 다음 종목도 기억하세요? 그럼요. 뭐예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한보 종합 건설이 있었는데 건설은 조금 비쌌어요. 그때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계열사로 조금 싼 게 있어. 한보 종합주택, 한보 철강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는 주택이 그러니까 아파트 붐으로 많이 올라갔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산 게 이제 한보 종합주택. 그건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그때는 토요일 반나절장이라고 있었어요. 12시까지. 이제 보통은 토요일 날에 근무를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토요일 날까지 상한가를 가는 거야. 야,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상한가를 가면 효율적이지 이거. 반밖에 안 하는데 똑같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나는 주식의 천재구나 싶어가지고 골로는 족족 이게 내가 찍는 족족. 그래서 일주일 내내 상한가를 가가지고 야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 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주식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라고. 야 이건 돈 버는 게 야 장난이다 야 장난. 그래서 직장 생활보다 낫다. 그렇지 이제 해서 이제 한 10명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보니까 하는 애가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초반에 들어갔다가 아마 다 깨먹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성공을 했고 세 번째는 본전에 그냥 팔았고. 본전에.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야 주식이 안 올라가는 것도 있구나. 난 신문이 잘못됐는 줄 알았거든요. 신문 이렇게 쭉 보니까는 일주일 그때 동원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는데 이게 신문이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이게. 설마 내가 샀는데 일주일 그렇지. 동안 주식이 안 올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몇 번을 봤는데 똑같더라고. 야 그래서 주식이 안 올라가는 것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 아시잖아요 벽산. 벽산 알죠? 벽산. 지금도 있죠. 벽산 블루밍. 그 이제 벽산을 샀는데 그게 그 당시는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잘못 사면 그때를 회상하시니 휘청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해 볼 때도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한 14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재미로 이렇게 투자로 하신 거네요. 재테크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직장 생활하면서 돈 좀 벌려고 하시는 분들처럼 정말 많아요. 이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는 정보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웠죠. 그냥 신문 또는 객장. 객장 가서 감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저게 왜 올라갔는지 모르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감각적인 거 많이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게 며칠 떨어지면 또 올라가는 그런 거를 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자꾸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고수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렇게 주식을 하고서 한가한 시간 되면 이제 내가 상대적으로 젊었으니까 엘리어트 파동 그 당시에도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합주가 지수를 가지고서 엘리어트 파동 상승 1파, 2파, 3파 이렇게 되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 근데 그게 딱 맞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되게 놀랐지. 저 사람들은 저걸 어디에서 배웠을까?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IMF도 이렇게 겪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돈만 있으면은 이 시장이 괜찮겠다. 그때 그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차피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늙어지고 그러면 퇴직이라는 문제도 불거질 거고 그래서 이제 그 30대 때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차후에 어떤 거를 영원히 갖고 갈 직업이 어떤 게 좋을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는 인터넷이 깔린 다음부터 그런 거죠. 컴퓨터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선이 깔리니까 아 이거 객장에 안 가도 되겠고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하면은 승산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1년도부터 전업 투자를 한 거죠. 회장님에 대해서 서칭을 하다 보니까 전업으로 하시고 나셔서 손실을 보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손실 본 해는 한 번도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원체 작은 돈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조금 덜 수익이 나는 해는 있어도 네. 손해를 보면 안 되지. 손실을 본 적이 없다. 그렇지.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약손실을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전업 투자하고서는 손실을 보면 안 되지. 일을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업이니까. 근로소득이 있잖아요. 네. 나는 이 직업이 이건데. 네. 그러면 돈을 벌어야지. 손실 보면 안 되죠. 안 되지. 08년도 그 금융위기 때도 돈 많이 보셨다고. 그때도 수익이 많이 났죠. 그때는 그냥 똑같이 났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매년 나는 거 똑같이.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이제 전반기, 후반기 있잖아요. 나중에 연말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는 전반기에 벌은 만큼 후반기에 벌었더라고. 똑같이. 그리고 그때만 해도 벌써 공부를 엄청 했던 시절이에요. 엄청 했다라는 정도를 쉽게 말하면 그 당시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한 1,800개 되어 있었는데 1,800개 공부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 회사 그러면 작년에 매출이 뭐고 그 정도까지는 다 알지. 다다다다 나올 정도로.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가 되고 그때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쯤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한 게 하나가 딱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거는 이제 저는 그 실전 투자에서 수상한 경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 실전 투자 대회에 수상을 하려고 그러면요. 보통 6주 해요, 6주. 6주에서 8주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100%가 아니면 장이 아무리 나빠도 100%가 안 되면 수상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은 그거를 연으로 환산을 해봐요. 그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신경을 좀 쓰고 그러면 수익률은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돈이 조금 커지면 그 수익률보다 수익금이 중요한 거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도 안정적인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꾸준하게 그렇지. 벌어가는 게. 그러니까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직업이 이거니까 네. 많이 벌고 못 벌고 손해 보고 그러면 생활에 안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정되게. 그래서 저는 누가 물으면 월급쟁이라 그래요. 월급쟁이. 월급쟁인데 직업이 주식인 월급쟁이다. 월급쟁인데 남들보다 조금 월급 단위가 좀 큰 거지. 그냥 연봉이 조금 높은 그 월급쟁이라 그러지. 언제는 많이 벌고 장 나쁠 때 까먹고 장 좋을 때 벌고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이 나쁠 때는 갖고 있는 자산을 케어를 잘 하고 그다음에 장이 좋을 때는 수익금을 극대화시키고 그러면서 벌어놓은 거를 관리를 잘하고 그거를 이제 잘해온 거지 이제 평생.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건 이거예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장 좋을 때는 누구나 벌 수 있고 반대로 장 나쁠 때는 마이너스 되는 건데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결론은 본전이거나 손해거든요. 시간 투자한 걸 대비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회장님만의 투자할 때 철칙이 따로 있으신지. 그 철칙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수익이 나면 인출하라는 거야. 현금화시키라. 확정시켜라 수익을. 그거를 내가 2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20년 전부터. 근데 그 말뜻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10년이 지나야지 알아듣더라고. 내가 증권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맞아요. 증권회사 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말뜻을 잘 못 알아들어. 그 왜 인출을 하라 그러냐면 우리가 복리 효과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복리의 무서움, 복리 효과로 인해 가지고서 큰 돈을 벌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 있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수준 가기 전에 벌어놓은 돈 다 까먹어 보통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리 효과, 다시 말해서 이 투자를 재투자해 가지고서 돈이 계속해서 커지면 그 선순환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거죠. 가장 투자 이상적이죠. 방법적인.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그 주식 투자해서 5년, 10년이 돼도 어려운 거예요. 항상 투자자가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행동 재무학적인 용어거든요. Behavioral Finance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돈을 벌면 흥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요번에 어떤 주식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럴 줄 알아.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의 그 투자 패턴이라든가 투자하는 그 포인트라든가 이런 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벌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해서 처음에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해가지고 그때는 그걸 가지고서 생활비를 줘야지 됐기 때문에 몇백을 벌잖아요. 200을 벌면 200을 빼놨다고. 빼서 아, 생활비 일단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갖고 있고 500을 벌면 500을 빼고. 근데 그 당시도 엄청 잘했어요. 원래 그러니까요. 단기 매매 실력이. 그 전에도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20%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어렵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한 2년 동안 보면은 1,000만 원 가지고 20배 이상 벌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벌써 2년 뒤에 벌써 안정 들어가고 3년 차부터는 조금 많이 벌고 막 그랬으니까는 그러면 그거의 1번 철칙이 수익 인출하라. 나면 인출하는 거지. 그러면 그 인출한 걸 가지고 복리 효과를 누리신다는 거죠? 인출한 그거는- 걸로 또 다시 사고. 그거는 네. 그냥 놔두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쌓는 놔두는 거예요. 예비비로. 예비비로.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이제 전업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네. 전업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제일 미스하는 게 뭐냐면 막판에 몰려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쫓겨서. 네, 쫓겨서. 네.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주식이 잘 안 돼요. 맞아요. 그러고 잘 안 보이고. 흔들려요. 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잖아요. 생활비 걱정을 안 할 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고 제가 돈이 조금 많았을 때도 그때 이제 저금되어 있는 게 벌써 1억 2천이 있었고 주식하는 돈이 8천만 원이 있었어요. 부채는 하나도 없었고. 근데 그 당시 1억 2천이면 꽤 큰 돈이에요. 네. 꽤 큰 돈인데 1억 2천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2년 동안 주식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돈이에요. 그 생각을 딱 하는데 그 8천만 원 가지고 그 해에 6억 5천을 버는 거예요. 순수익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네. 종목을 고를 때 더 네, 여유 있게. 근데 8천만 원 가지고 6억 5천이면 800%잖아요. 네. 그게 공부만 충분히 되어 있고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쫓기지 않고 네, 여유가 여유가 있고 준비만 잘 돼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 해야지.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그리고 네. 경험도 많이 쌓여죠. 이제 제 투자 방법이 이제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이 나쁠 때 네. 억지로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저라고 매번 뭐 수익이 좋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장이 나쁠 때는 그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게 네네. 누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에요. 회장님이 하신 말이구나. 나스닥 QQQ3 같은 경우 저도 투자를 하는데 지수가 좋을 것 같으면 그냥 그거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냥. 맞아요. 그러고서 이제 웬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비중을 줄여버리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제 여유죠, 여유.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여유가 없잖아요. 예.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인데 이거를 꼭 못 참다가 팔아버려요. 근데 꼭 팔고 나면 가요. 네,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맞아요. 또 이게 가면은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꼭대기가 보이는데 또 그때 꼭 사세요. 개인들이 주식 투자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매수 매도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여유에 대해서 얘기는 하셨지만 여유가 없는 직장인들이 주식을 매수 매도할 때 뭐 포인트 참고해야 될 것들이 있나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
많이 있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지수예요. 지수. 예, 지수를 우리가 이제 고급스럽게 얘기할 때는 시장 분석이라고 그래요. 네. 다시 말해서 시장 분위기라고 하면 돼요. 그냥 쉽게 네, 편하게. 네, 네. 시장 분위기가 하락 분위기에서는 하면 안 되지.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처럼 분위기가 좋잖아요. 지금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살아나고 있죠. 그럴 때는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시장 분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농담처럼 드린 말씀이지만 농담이 아니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시장이 박스권에 있을 때 하락을 멈추고 있을 때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개별주들이 득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많아요. 하락하는 초기, 하락하는 그 지수 자체가 폭락하고 급락할 때 있잖아요. 그거를 이겨내는 종목은 없어요. 심리에서 쫓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수익을 낼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지난해나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들어가서 역배열일 때 있잖아요. 기본적인 게 괜찮더라도 재무 구조나 돈 버는 게 괜찮더라도 지금 사도 되나 하고 기술적으로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차트상으로도 차트상으로도 한번 봐야 되고 재무를 먼저 보고 두 번째는 차트를 보고 그 재무를 뭐 아주 뭐 꼼꼼하게 뭐 PER에 어쩌고 PBR에 어쩌고 그런 것까지는 안 살펴봐도 돼요. 난 돈 얼마나 잘 벌고 있냐? 그렇죠. 최소한 지금 사가지고 이게 3년, 4년 연속 영업적자라 이게 요번에 잘못하면 관리 종목에 넘어가지 않나. 이 정도는 살펴봐야 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덜컥 사놨는데 내일 모레 시비가 발행 이게 물량이 나오나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나 아니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나오나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다트, 다트 너무 잘 말고도 다른 데 찾아보면 조금만 기울이면 다 나오거든요. 굉장히 잘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가 아주 중요해요. 그냥 종목을 누가 만났더니 누가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시장에 지금 내가 이 종목을 사면 이게 지금 시장하고 시장의 핵심 종목인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인가, 그거까지 매칭을 시켜가지고 실적만 좋고 누가 좋다고 해도 철진한 이 주식 시장은 유행성이 좀 있거든요.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철진한 종목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주도 섹터에 주도주가 주변 상황이 좋아서 하락 추세할 때 덤비지 말고 상승일 때 덤벼라. 상승 초기. 상승 초기를 노리면 그때 사서 상승 그러면 말기 본격 그렇죠. 이제 남들이 막 덤벼들 때 있잖아요.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좋다. 그래서 막 올라갈 때 있죠. 그때 팔아버리는 거죠. 소문에 팔아라. 본인이 살려고 하는 종목은 남의 얘기를 듣지 말고 남의 얘기를 들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살펴보고 그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점 매수 때문에 그러거든요. 위에서 사놨더니만 그냥 떨어진다든가 또 바닥이라고 해서 샀는데 더 떨어진다든가 바닥이라고 해서 샀을 때는 뭘 안 봐서 그러냐면 시장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시장에서 지수가 더 떨어지면 추가 하락이 있죠. 나오죠. 근데 그거를 안 봐서 이제 그 상태가 생기는 거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고점에서 사서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2020년 21년 그 초에 삼성전자가 9만 5천 원 가면 10만 전자, 11만 전자 얘기 나오잖아요. 뉴스 엄청 나왔죠. 그러면 보통은 꼭지예요. 그리고 다들 이제 막 죽었다고 코로나 우리가 처음 터졌을 때 코스피 지수가 아시겠지만은 1450포인트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어떤 얘기 나와요? 지수 1200 간다고 1000까지 떨어진다고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닥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셧다운이 돼가지고 코로나 때 그때 유가가 아주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얼마까지 떨어진다 그랬어요? 20불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바닥이라고. 비관론이 아주 쉬운 거예요. 비관론이 크죠. 그러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때 사고. 막 목표가를 막 올리죠 증권사에서. 그러면 그때가 꼭지구나라고 생각을. 그때 딱 팔고. 그때도 살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요번에 많이 떨어진 종목이니까 그냥 사자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주가가 아주 폭락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항상 새로운 섹터가 등장을 하게 돼요. 항상. 그래서 손절을 잘하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안 올라가요. 왜 그래요? 투자 환경이 달라지거든.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주도주,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거를 예측을 하고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요번에 칩 계통이 좋다고 지금 그러고 시장에서도 그게 좋잖아요. 네. 그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HBM 관련주가 네, 올 초부터 나온 거예요. 네. 그게 그러면서 이제 HBM에서 진화를 하는 거지. 온 디바이스, 뭐 CXL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요즘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살 때 떨어져서 살 때도 다음 섹터가 어느 쪽에 시장 중심주가 될 건가.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완전히 커플린. 테슬라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역시 한국의 칩 관련주, 엔비디아 관련 주식이 올라가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계속해서 보고 경제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주식이 조금 쉽죠. 저희가 진짜 매수 매도를 하는데도 좀 많은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